이번에는 색채 지각록 파트에 나오는 빛과 색채의 다양한 지각 현상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색채의 지각 현상 부분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 여기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뒀는데요. 상관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색채에서도 얘기했고, 색채 관리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조명 얘기할 때. 요거는 어떤 조명의 색이 2800 켈빈에서 빛을 내는 흑채, 완전 복사체와 동일한 색을 띠고 있다면 그 조명의 상관색 온도는 2800이고, 만약에 한낮에 태양의 그 6500 켈빈에서 내뿜는 그런 백색광을 방출하고 있다면 그 조명의 상관색 온도는 6500 켈빈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조명의 색이 아니라 그 빛을 내는 흑채가 몇 도에서 내는 빛의 색과 동일한가를 연결시켜서 정의한 그런 조명의 색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연색성 CRI라고 해서 연색 지수 이야기했었고 RA라고도 얘기를 했었다. 그죠? 어떤 조명에서 본 물체의 색이 자연광 혹은 기준 조명에서 본 것과 얼마나 유사한가. 즉, 특정 인공광이 그 기준 조명이나 자연광에서 본 물체의 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해내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치가 좋을수록 색채 재현성이 좋은 조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 등색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메타메리즘이라고 해서 조명 조건에 따라 두 물체의 색이 같아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조색 색채 재현을 할 때에는 이 조건 등색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건 등색을 따른 그런 조건 등색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측색기를 사용해서 색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아이소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이제 지각현상 얘기할 때 명소시, 암소시, 그리고 박명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자, 명소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각 기제가 우리 눈이 밝은 상태에서 적응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얘를 좀 멈추게 할 수는 없나? 밝은 곳에서 추상체에 의해서 사물을 지각하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명시라고 하는 것은 이 밝기가 아주 엷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밝은 데에서 어두움으로 넘어가는 이 해질 무렵 있죠. 그 밝기가 아주 약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소시는 깜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암소시에서는 시각 기제가 우리 간상체에 의해서 사물을 지각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박명시는 이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이때 프루키니에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추상체의 활동은 줄어들고 간상체의 활동이 증가하잖아. 그쵸? 자, 빛이 줄어들면은 RGB C세포 중에서 빨강을 지각하는 세포부터 그 색을 지각하는 감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명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초록이나 파랑을 지각하는 시세포의 활동이 빨강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청록 계열의 색이 이런 장파장 영역의 색보다 훨씬 더 밝게 지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루키니에 현상이라고 하고, 이 프루키니에 현상을 적용한 것이 해질 무렵에도 도로의 표지판이나 아니면은 조명이 없을 비상구 색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초록이나 도로 표지판 푸른색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프루키니에 현상입니다. 자, 수능은 다른 밝기의 빛의 강도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눈이 지닌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명수능, 암수능이 있고요. 명수능은 거의 걸리는 시간 없고 암수능은 수십 초에서부터 수분까지도 걸리게 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항상성, 조명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여도 기억된 색채로 수용하려는 현상. 백열등 조명 하에서는 A4 용지가 좀 주황빛을 띠고 형광등 조명 하에서는 약간 푸른 백색을 띠지만 결국 우리가 A4라고 하는 것은 흰색 종이다라고 하는 기억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명이 바뀌어도 그 색으로 지각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자, 이 부분 나오면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에브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색 자극의 순도 혹은 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에브니 효과를 기억하면 됩니다. 색 자극의 순도가 변하면 색상도 다르게 지각되는 것. 자, 우리 포스터 컬러에 노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노랑에다가 검정을 넣게 되면은 노랑이 어떻게 바뀌어요? 약간 그리니시한 방향으로 바뀌죠. 빨간색에다가 검정을 넣게 되면은 이 빨강색이 약간 그 자주기미를 띠는 쪽으로 바뀝니다. 색 자극의 채도가 달라지면은 색상도 다르게 지각되는 것, 그것을 에브니 효과입니다. 그런데 에브니 효과하고 되게 헷갈리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시험 출제하시는 분도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베졸트 브리케 현상인데요. 요것은 빛의 강도가 변화되면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밝기의 강도죠, 그죠? 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실내에서는 조도가 한 1000룩스 정도 되는 실내에서 내가 자주색의 그런 어떤 옷을 하나를 봤어요. 얘는 빨강인데 좀 버건디 같아 보이는 그런 색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줏빛, 좀 버건디, 약간 좀 순수한 빨강보다는 톤 다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햇볕이 쨍한 한낮에 밖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실내에서는 버건디처럼 보였던 색이 아주 선명한 빨강으로 보입니다.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보다는 훨씬 더 옐로이시한 방향으로 색상이 변화되는 거죠. 네, 빛의 강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이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스펙트럼 상에서 노랑에 해당되는 색깔은 이 빛의 강도가 변해도 그냥 노랑인 거예요. 노랑으로 지각이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졸트 브리케 현상은 어떤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색채 조화론에서 내추럴 하모니 있죠. 루드라고 하는 그 광학자가 발견한 색채 조화론 중에 인접한 색상이 있을 때 노랑에 가까운 색일수록 고명도를 사용하고 노랑에서 멀어지는 색일수록 저명도를 사용하면 이것이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빛과 색의 섭리에 일치하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내추럴 하모니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스티븐슨 효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백색 조명광에서 무채색을 관찰할 때 조도를 증가시키면 이건 뭐냐? 빛의 밝기를 증가시키면 흰색은 더욱 희게, 검정은 더욱 검게 지각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밝을수록 흰색은 더욱 희게, 검정은 더욱 검게 빛의 밝기에 따라서 명도 대비가 강해지는 효과다. 자, 그 다음 헬름홀스 콜라우슈 효과는 일정한 밝기에서 밝기가 동일한데 채도가 높아질수록 더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개 보이는 이 색은요, 명도가 동일합니다. 명도가 동일한데 얘는 채도가 높고 얘는 채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밝아?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선명한 빨강이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기가 동일할 때 채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밝아 보이는 현상 헬름홀스 콜라우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관색 효과라고 하는 것은 페으너 베남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팽이는요, 무채색과 무채색의 이 면과 무채색의 그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팽이가 회전을 하게 되면,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회전하는 이 주변에서 색감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채색이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브라운색이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핑크가 좀 보여요. 어떤 친구는 그린이 보이는데요. 주관적으로 색이 없는 곳에서 색이 느껴지는 곳, 요거 주관색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무채색인데 시간이나 빛의 세기에 의해서 유채색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실험을 요 페으너 베남이 여기 흑백으로 보이는 팽이를 회전시켜서 증명해냈다고 해서 페으너 베남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리프만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색상 차이가 크고 명도가 비슷한 두 색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 요게 초록이고요. 요게 빨강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거의 보색처럼 색 차이가 크잖아, 그쵸? 그런데 명도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과 색 사이의 경계에서 약간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 경계에서 대비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비 현상보다는 약간 이 경계가 우리 망막상에서 요 색 자극을 주는 위치가 우리 눈은 항상 흔들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의 색이 혼합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집니다. 그게 바로 리프만 효과예요. 리프만 효과는 이런 바탕에서 사물을 지각하는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리프만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요 경계에 화이트라든가 블랙 같은 무채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늘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배색해서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리프만 효과 기억하기 바랍니다. 맥컬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잔상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상의 위치에 따라 눈을 움직이면 대상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검정과 빨강으로 되어 있는 가로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검정과 초록으로 되어 있는 세로 스트라이프를 번갈아 보게 된다면, 여기에 가로 스트라이프 있는 데는 이 빨강의 잔상인 초록이 보이고, 세로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이 무채색의 배경에는 이 초록의 배경인 빨강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허먼 그리드 효과는 검정과 흰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회색 점이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가는 선 부분에 검정과 흰색이 혼색인 회색이 보이는 효과, 허먼 그리드 효과고요. 자, 베조홀트 효과 있습니다. 베조홀트 브리케 현상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혼색 효과이고요. 그죠? 요거는 인접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망막상에서 혼합되어 보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동화현상 혹은 중간 혼색으로 이렇게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너리 효과, 흰색, 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흰색 바탕에 회색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거, 혹은 검정의 십자가가 있다면,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삼각형은 밝아 보이고 십자가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두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색의 대비 효과죠. 그러니까 안쪽에 회색이 있으면 이 안쪽하고 대비 현상을 일으켜서 회색이 밝아 보이고, 바깥쪽에 삼각형이 있으면 바깥쪽에 흰색과 대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어두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명도 대비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요거 때문에. 자, 우리 문제 빨리 한번 후다닥 풀어봐요. 자, 조명이나 관측 조건이 달라져도 지각한 색으로 물체색을 지각하려는 거, 조건이 달라져도 사실 지각한 거라기보다는 기억하고 있는 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각 항상. 자, 연색시 그러면은 조명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방명시에 일어나는 시각 현상, 이거는 푸르킨예 얘기했고, 푸르킨예 현상,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 맞고, 다른 색을 지닌 물체가 어떤 조명에서는 같아 보인다, 요거는 조건 등색이고요. 자, 주변 환경이 변해도 색채 지각으로 물체색 변화 못 느낀다, 항상성. 자, 이렇게 기억하면서 공부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겠죠. 푸르킨예 현상 방금 얘기했습니다. 방명시에 혹은 암소시에 난색보다는
그 단파장 쪽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데 이것은 빛자극에 따라서 시각 기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자, 그게 뭐가 있어요? 암순흥 되기 전에 빨간 꽃이 잘 보이다가 암순흥이 되면 파란 꽃이 더 잘 보이는 것은 광자극에 따라 활동하는 시각 기제가 바뀌어서 파란색 꽃이 훨씬 더 밝게 보이기 때문이다. 요거죠. 프루킨예 현상. 90번도 프루킨예 현상에 대한 이야기네요. 초저녁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밝아 보이는 현상. 이때는 박명시에서 암순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순흥 시기로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 암순흥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박명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명시죠. 자, 사람이 가장 밝게 인지하는 주파세 또는 주파수대는 원래는 560 나노미터 쪽이야. 살짝 옐로 그린 연두 쪽을 원래는 제일 밝게 봅니다. 그런데 암순흥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암순흥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한 507? 뭐 그 정도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밝게 본다고 합니다. 507, 510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모호해. 이 박명시 상태에서 사람이 밝게 지각하는 주파수대를 묻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가장 밝게 지각하는 주파수대를 묻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보류해요. 507에서 510이면 504하고 되게 가까운 영역이니까, 그죠? 그런데 답이 더 정확한 게 있으면은 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 자, 눈의 수능작용으로 채도가 높아 보인다. 이건 수능작용은 아닙니다. 그죠? 수능작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프루킨예 현상이야. 자, 박명시의 시기로 추상체, 간상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 네, 요거 맞네요. 자, 원래는 우리가 명소시가 있고, 박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암소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요거는 밝을 때 우리가 밝음에 적응해 있는 눈의 시각기제, 어두움에 적응해 있는 시각기제. 요거는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잖아. 그죠? 명소시에서는 추상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빛이 줄어들면 이 추상체는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두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간상체는 서서히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박명시에서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둘 다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때 특히 교통사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자동차 썬팅 많이 해놨으면은요, 바깥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퀵 서비스 다니는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특히 해질 무렵 운전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시각 기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게 가장 적합한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햇살이 밝은 운동장에서 어두운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거 어두운 실내로 들어오면은 암수능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딱 봤더니 빨강색은 사라져 보이고 오히려 청색이 밝게 보인다. 박명시 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색이 밝게 보인다. 프루킨예. 그러니까 청색이 밝다. 빨강과 청색이 나왔다. 그러면 다 프루킨예 하면 돼요. 자, 초록 나왔습니다. 초록도 프루킨예. 자, 요건 뭘까요? 분간 반사율이 다른 두 가지 색이 특수한 조명 아래서만 같아 보여. 분명히 다른 색인데 어떤 조명에선 같아 보여. 조건에 따라서 같아 보이는 거 조건 등색. 자, 일정한 밝기에서 채도가 높아질수록 더 밝아 보인다. 뭐였죠? 자,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일정한 밝기에서 채도가 높아 보일수록 밝아 보이는 거 헬름홀츠-콜라우슈 효과. 그쵸? 자, 요거 위에 있었잖아. 빛이 밝아지면 명도 대비가 강하다. 헬름홀츠-콜라우슈 효과 위에 있었던 겁니다. 스티븐슨 효과. 자, 이거 에브니 효과는 뭐예요? 채도가 바뀌면, 순도가 바뀌면 색상도 바뀐다. 리프만은 서로 이렇게 보색일 때 이렇게 글자를 써놓으면은 명도 거의 색상은 다르고 명도가 비슷하다면 여기 경계에서 어른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베너리 효과는 뭐? 요거 십자 베너리 효과. 네. 이것도 명도 대비의 효과의 하나죠. 자, 색의 항상성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걸로 색을 지각하는 거야.
자, 자연광 아래에서의 백색 종이는 백열등 아래에서의 붉은 빛의 종이로 보인다. 자연광 아래서 백색 종이고 백열등 아래서 붉은 걸로 보여야 하지만 그냥 백색으로 보는 걸 얘기하잖아. 자극 시간이 짧으면 색채의 항상성은 작지만 완전히 항상성을 잃지 않는다. 자, 요거 잠시 보류할게요. 분광 분포도 또는 눈의 상태가 수능 상태가 바뀌어도 지각되는 색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늘 똑같이 지각하는 거. 이거를 묻는 겁니다. 자, 조명이 강해도 검은 종이는 그대로 검게 느껴진다. 사실 조명이 강해지면 검은 종이는 이렇게 회색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걸 검은 종이라고 인식을 하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것은 1번. 자연광 아래서 백색 종이는 백열등 아래에서 또 백색 종이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문장이 뭐냐? 자극 시간이 짧으면 색채의 항상성은 작지만 완전히 항상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자연광 아래에서 백색 종이를 봤다가 백열등 아래로 탁 가져가면 순간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이 나. 그러니까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 하지만은 완전히 잃지는 않지. 우리 머릿속에서 얘가 실질적인 그 주황빛을 띠는 것보다 흰색처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베조일트 효과는 뭐였다? 혼색 효과였잖아. 그쵸? 혼색 효과였으니까 얘와 관련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 그랬네. 동화 효과, 전파 효과, 주변의 색과 닮아가니까 전파 효과, 줄눈 효과, 맞아요. 대비가 아니죠. 동화하고 대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비 효과입니다. 자, 순도가 높아지면 즉 채도잖아. 그럼 얘는 에브니 딱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야 됩니다. 에브니 효과. 자, 순도가 연두색으로 보인다.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 자, 그러면은 에브니 효과입니다. 자, 파장이 동일해도 또 채도가 높아짐에 따라 색이 달라 보여요. 에브니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요런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 달리 나왔어요. 채도가 달라져도 색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묻는다면은 요거는요. 채도라기보다 이거는 색 자극이 아니라 빛의 강도가 달라져도 색 자극의 그 색의 스펙트럼 지각하는 노랑의 그 색 자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답이 노랑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서에 보면은 에브니 효과와 이 베졸트 브리케 현상을 혼합해가지고 채도가 바뀌어도 자극이 변하지 않아 색상이 변하지 않은 영역은 뭐야? 노랑.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빛의 강도가 달라져도 색상이 달라 보이지 않은 영역, 노랑입니다. 왜냐하면 노랑은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강해도 노랑은 노랑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좀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꼭 좀 외워두고 시험 치러 가기 바랍니다.